다음은요, 을목이 기토를 만났을 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을목이 기토를 만난다는 것은요, 양토배화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논이나 밭에 이렇게 곡식이 쌓여 있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물상으로. 이건 아주 조화가 잘 이루는 그런 관계겠죠. 을목과 기토는요, 생김새도 좀 비슷하죠. 구부러진 모양이잖아요. 을목과 기토는요, 서로 친구예요. 아주 좋은 관계고요. 그냥 초원의 초원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비슷하게 치거든요. 촉촉하고 기름진 밭에 부드럽고 연약한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운이 따라주고요. 이런 구조가 잘 이루어져 있으면 부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구성이에요. 둘이 짝이 잘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관계가요, 편재가 되죠. 이게 지나치면은 욕심입니다. 이렇게 지나치면 탁하게 되고 편재가 탁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관계지만 도가 지나치면 반드시 해로움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요, 균형이 잘 잡혀져 있지 않으면 편재는 나쁜 작용을 하기 쉽습니다. 을목에게 있어서 겁재는 갑목이 되죠. 갑목을 기토가 갑기압으로 묶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을목에게 있어서 기토는 아주 좋은 관계예요. 겁재를 막아주고, 그래서 쟁제 하려는 라이벌이나 경쟁자를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토는 을목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지만 편재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갑목을 기토가 합해버려서 없애버리면 약한 을목이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버려서 없애버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을목이 신학할 때 갑목은 굉장한 의지처가 되잖아요. 갑목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을목은 음지의 나무기 때문에 갑목을 타고 올라가서 햇빛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 재물을 놓고 내가 다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 갑목을 없애버리는 기토가 왔다, 편재가 왔다 이러면 욕심 때문에 결국은 내가 태양도 못 보고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토가 좋은 관계라고 해서 다 흡수하고 사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학우님들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요, 을목이 경금을 만날 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을목이 경금을 만나는 것은요, 백호창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초목에 있는 이런 풀을 칼로, 도끼로 막 자르는 그런 형상이에요. 호랑이 만나는 거죠. 을목 입장에서는요, 이제 목숨 내놓고 살아야 되는 환경이 된 거예요. 이게 합의 관계지만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요, 잘 따져보면요, 을목이 경금이 와서 을경합을 해서 금이 되죠. 나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경금은 다시 금생수해서 수를 만들죠. 그리고 수는 결론적으로 다시 수생목해서 나무를 살리는 거예요, 목을. 그래서 내가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목을 근원적으로는 살린다고는 하는 건데, 그래도 을목 입장에서는요, 미치고 날뛰는 백호랑이를 만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백호창광이라고 하고요, 을목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짓밟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을목이 경금을 만나는 거는요, 특별한 경우에 합을 경우를 따지지 않고요, 이게 관이잖아요. 이렇게 정관인데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물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못한 관계다, 그런 구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경금은요, 을목이 굉장히 신강할 때는요, 이제 도움이 안 되는 방해꾼인 갑목을 쳐버리는 거죠, 갑경충해서. 그렇지만 신약한 을목한테는요, 갑목을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음은요, 을목이 신금을 만날 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을목이 신금을 만나는 것은요, 이전채화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요, 작고 여린 나무를요, 가위나 면도칼로 잘라버리는 그런 모양을 설명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아니겠죠. 이것이 신금이 을목을 만날 때는 충하는 관계예요. 을목이 예리한 칼에 의해서 이렇게 잘리는 건데, 사주에 이런 구성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뇌에 관한 문제, 신경, 뇌라든가 신경, 간질 뭐 이런 증상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신금이라는 존재가 와서 을목을 자르는 구성이 되어 있고 을목이 매우 약하다 이럴 때는요, 뇌나 신경이라든가 이 간질병 같은 거에 노출되기 쉬운 구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아주 굳이 좋게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이제 썩고 말라 비틀어진 이런 나무 가지를 가지치기 해준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을목나무는 크게 가지치기를 할 부분이 없어요. 갑목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을목이 신금을 봤을 때는 좋지 못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한 을목에게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병화, 꽃, 또 을목이 필요로 하는 나무니까요. 태양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이 병화라는 존재를 신금이 와서 병신합수해버려서 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수생못 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좋지 못한 관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신금을 봤을 때는요, 우리 학우님들 좋지 못하다, 좋은 관계는 아니다. 좋은 부분도 물론 찾아보면 몇 개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을목이 임수를 만날 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을목이 임수를 만나는 것은요, 출수부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연못에 큰 저수지에 연꽃이 핀 거예요. 을목은 꽃나무잖아요. 물 위에 떠 있는 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물에 떠 있는 나무긴 하지만 조력자만 잘 만난다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부목으로만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을목에게서 임수는요, 이 을목이 신약할 때 설기가 되는 병화를 막아주죠. 병임충 해주잖아요. 그래서 임수가 병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설기를 막아주는 거예요. 약한 을목에게 있어서 임수는 굉장히 좋은 거죠. 강하고 건강한 을목에게 임수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도 다른 일간하고 똑같아요. 신강하냐 신약하냐 거기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임수가 병화를 막아주고 이 상관이나 식신 이런 도기를 막아준다는 건요, 쓸데없이 낭비를 하거나 판단력이 떨어져서 수익과 지출의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임수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을목이 임수를 만날 때는요, 금극목 당하는 것도 금생수하게 돌려놓아요. 이렇게 관인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도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누누이 말하지만 어떤 일간이든 간에 임수가 많다 이러면 부목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을목은요, 임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부목, 물에 뜨죠. 그러니까 연꽃으로서의 존재로만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봤을 때요, 우리 학우님들이 가장 이제 실수를 하는 게 부목이냐 적당한 물이냐 이런 거에서 혼돈이 오는데요. 일간이 이 물을 막을 수 있는 본인의 힘이 있거나 아니면 물을 막아주는 무토라든가 이런 조력자들이 있나 없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간이 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면 인수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인수다 아니다를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인수라고 해서 다 좋고 상관이라고 해서 다 나쁘고 그렇진 않아요. 다음은요, 을목이 계수를 만났을 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을목이 계수를 만나는 것은요, 청초조로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꽃나무가 비를 맞는 거예요. 초목이 비를 맞는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요, 봄비라고 표현을 해요. 을목은 봄이잖아요. 그리고 계수는 비죠. 그러니까 봄비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을목이 계수를 만나는 건 편의를 만나는 겁니다. 나만 특별하게 치우치게 사랑해주는 인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 나쁘게 안 되겠죠. 나를 편애해주는 그 자애로운 엄마, 편애해주는 어머니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 전문 지식을 활용한다. 편인의 전문성을 을목이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을목에게 있어서 무토가 정제가 되죠. 계수는요, 무기합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정제, 한 푼, 두 푼 모을 수 있는 이 정직한 돈을 무기합해버립니다. 순리에 맞지 않는 재물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게 편인의 특징이에요. 어느 일간이든 편인이 이렇게 강하게 지원을 해줄 때는 이런 특징을 나타내거든요. 기본적으로 을목은요, 이 살아있는 생목이고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봄비를 맞는다는 거는 아주 나쁘게 해석하진 않습니다. 생을 받는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치게 편중된 생을 받는다는 거는 이 무토 정제를 합해버린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을목에 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많은 내용, 을목에 관한 내용, 또 을목이 천간을 만났을 때, 지지를 만났을 때에 대한 관계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요, 제 블로그 오시면 공부를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블로그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러 오시고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